아시다시피 아비다마는 아비, 아비는 수승하다. 이 아비는 수승하다 말이고 담마는 법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르마라고 합니다. 되게 다른마 혹은 달마대사 할 때 달마 이렇게 법을 말하는데 담마가 발리고 산스크리트가 다르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어로 말할 때 달마가 됩니다. 달마 한자어로 달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달마대사라고 한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어디 동쪽으로 넘었다 해서 그러니까 닮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사절은 이제 앞에 3절을 했고 그때는 법에 대해서 특히 법에서 단말은 법에 대해서 특히 정신과 물질에 대한 법에 대해서 풀어줬습니다. 물질 지수화풍과 지수화풍에서 유래된 안이비설신이란 감성물질이 대해서 설명하고 그 감성물질이 그러니까 어근이란 어근에 만호란 어근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눈, 코, 귀, 혀, 몸이라는 것은 이 감성물질들은 왜 감성물질이라면요 감각 접촉을 하니까 감성물질합니다. 눈, 코, 귀, 혀, 몸이란 것은 감각적인 접촉을 하니까 감성물질 하거든요. 감성물질. 이것은 정신에 대해서 법으로 헤아리는 것. 일어난 법은 반드시 그친다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헤아리는 것이 누구냐면 머리에 있는 어근이라는 겁니다. 어근. 어근. 그러니까 안이비설 시인은 머리에 해당되는 이 어근의 머리에 한자로 떠들자죠. 떠들자에. 빨리를 만호랍니다. 만호란 뜻자에 의에 의지한다. 맞잖아요. 눈, 코, 귀, 혀가 머리에서 어근이 없으면 안오나 어가 없으면은 이것이 일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일하고 그치고 일하는 것이 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영원히 존재하게 해버리면 벗어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세상은 영원 존재하는 게 없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찰나찰나 보이고 그치고 보이고 그치고 보이고 그치고 귀에 듣는 것도 이랬다가 소리가 들렸다 그치고 소 들릴 것도 무한히 반복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반복하게 그치고 일어나고 그치고 일어나고 반복하는 한 역할이 뭐냐면 어근의 역할, 암한호란 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역할이라는 말고 의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으로 처리해 준다 이 말입니다. 법으로. 그때 그 법이라는 것이 아비담마라는 이 담마라는 겁니다. 담마, 담마법. 빨리는 담마고 산스크리트는 다르마, 한자어는 달마라고 하는 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불교도로서 사찰에 가면 대웅전은 뭐랍니까? 법당이라잖아요. 법당. 예, 법당 그겁니다. 법이 있는 곳 당자는 한자 당자는 있는 곳 장소의 말이거든요. 법이 있는 곳 법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곳, 법이 있는 곳이 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 아미다마는 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과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인식과정, 그러니까 아비담마 뛰어난 법, 뭐 수승한 법 이 말인데 그 법에 대해서 인식한다 해서 인식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그 아비담 인식 과정 가지고 응용한 것이 뭐냐면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하라.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하라는 유명한 바이아 경전. 예. 바이아 경전. 저도 꿈을 꾸는 것은 바이아 경전처럼 바이아 그분 같이 사선전까지 못하지만은 초선정의 경험으로서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해서 아랑가로 꿈꿀 수 있지 않겠나. 아랑가는 꿈을 꾸볼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선정 가지고 사선정 못했지만 초선정 가지고 볼 때는 단지 보기만 해가지고 바이아처럼 사사랑까지 갈 꿈을 꾸볼 수 있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이에 대해서는 왜 이 아비담마는 법이 중요하냐면은 법에 부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이 자리 현재만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법을 다른 법을 거기서 분명하게 본다. 그죠? 지나간 과거 후에 대해서 뭐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보내버렸어요. 지나간 간 겁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그냥 보내버리고 다시 되돌아보지 마세요. 또 오지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오지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과거는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뭐가 있습니까? 항상 매 순간은 우리는 뭐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는 현재가 있습니다. 이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들을
바로 거기에서 법이라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보자. 어떻게 보느냐? 정복당하지 않고 흔들림 없도록 시인자여 법을 보도록 정장시켜라라고 어, 저님께서 유언을 내렸습니다.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이 법에 대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법은 항상 현재 이 순간이거든요. 법은 현재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감각접촉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일어났다 그치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치고 몸에 대한 촉감, 들숨과 날숨이 밉술에 살짝 치는 것도 일어나고 그치고 매 순간 현재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법들을 거기서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봐라. 그렇게 정정시켜라. 예, 라는 것을 먼저 인용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음, 조금 더 마지막에 자면 이 경전은 60분 해가지고요. 그 경전이 인용한 경전이 60분이죠. 맞지마니까야 중부경입니다. 암으로 말하면 중부경이고 빨리로 말하면 맞지마 M 맞지마 M이고 N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133번 마하 가츠카 아비다 가라타 수타라는 경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무리와 더불어 타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노력하고 밤낮 성성하게 머물면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가 되리라. 예. 예, 지금 여기 있는 이 현재의 법을 분명히 보는 사람은 지복한 하룻밤을 보내는 고요한 성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기를 과거에 나의 눈 이랬고 그다음에 관로하는 미래의 에, 나의 눈은 이랬고 또는 행색은 이랬고 혹은 소리는 이랬고 이렇게 반복기로 해놨습니다. 예. 과거 미래는 두 번만 반복하고 있고 안입이설 신에는 6번 다 반복하고 있고 대상 행색 색성량 및 촉법도 6번 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랬고 형식도 이랬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아르마리가 과거는 나이는 이랬고 혹은 미래는 이랬고 행성은 이랬다고 생각하는 나의 분별식 즉 아르마리가 옛날에 이랬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한다 그 자체가 내가 뭐 지식이 있자 식이 들어있다 아르마리 식이 들어있다 이 말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그 식에서 열망이나 욕망이 묶여 있고 그래서 아르마리아 열망과 욕망이 묶임으로 그는 그것을 즐긴다.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즐긴다는 말입니다. 혹은 미래를 해서면 미래에 대해서 즐긴다. 즐길 때 그는 오로지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 혹은 미래만 바라보고 있다. 바란다. 이런 거죠. 현재는 넘어가 버렸단 말이다. 현재는 무시됐단 말입니다. 그런 경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지복한 하룻밤의 그 경이라고 하는 경전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를 하시고 아직까지 방언가 혹은 만호의 문이라는 것은 빠르겠다 싶어서 이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06쪽에 밑에 2번입니다. 2번. 그러면 자 드디어 법을 이시하는 걸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대상을 이시한다고 하나 했거든요. 그러면 아비담에 대해서 역사가 옵니다. 아비담의 역사. 부처님 멸한 후에 아비담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제를 보면 60여 해놨습니다. BC 2세기경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고 그리고 논서다. 아비는 ABHI라는 아비는 뛰어난 의미고 뛰어난 이런 의미가 있고 법에 대해서 대법 한자어로 대법으로도 번역한다. 대법으로 법에 관하여 혹은 한자어로 대법으로도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한자어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비가 뛰어난 법, 다만 법이니까 뛰어난 법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한자 대법 해놓으면 또 대법이 뭔지 또 풀어야 되니까요. 그냥 그러지 말고 빨리 아비에서 다만 법에서 넣어서 뛰어난 법. 네. 네. 법을 본다는 건 뭔가 뛰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되고 멸반을 할 수 있고 성스러운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한다는 것은 뛰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서 어떤 법을 제일 좋은 뛰어나냐? 연기된 법, 이 연기된 법, 연유를 함께 발생한 법을 대해서 보는 것은 더 뛰어난 자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십사성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아비담마라고 이제 이렇게 역사를 말했고 BC 2세기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사리부타 존자님 수행서 파티산비타 막가도 이 BC 2세기 정도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산비타 막가하고 아비담마는 같은 종류로서 사리불 존자님 위해서 이어받은 개성 사리불 존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이제 개성받은 그 니까야 경전 초기 불교 흔히 초기 불교 번역을 여러분 아시죠?
초기 불교 번역을 시중에서 뭐라 합니까? 초역이래, 초역. 초역 부처의 말. 히터 치고 안 했으니까 작년부터. 초역 부처의 말 해가지고 아주 센센해가지고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 초역이 뭐냐면 초기 불교 경전의 번역 약자입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책에 붙어 호명 책 자체가 초기 불교 경전의 번역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써서 시중에 초역 부처의 말 해가지고 에세이 같이 만든 내용들이 일본서를 만든 책이거든요. 법구경처럼 초기 경전이니까 이 경전에는 좋은 말씀대로 추려가지고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도 많이 중복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자, 그러면, 어, 이 아비담에서는 마음을 말하기를 반드시 마음에는 공통되는 일곱 가지 마음 부수들이 있다. 마음. 자, 우리가 마음은 참 한자로는 마음심자가 쉽게 말하는데요. 마음이라 그렇게 막연하게 그 마음심자 하나 통일안 됩니다. 그 마음심자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뭡니까? 마음이란 뭡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란 겁니다. 뭔가 일으키는 것, 일어나는 것. 그것이 마음이란 거죠. 자, 그거는 항상 육근 12처에서 육안이비 설신의하고 색성양비 촉법하고 합친 육근 12처 내에서 이 마음이 일어난 것이지 그 마음이라는 것이 육근 12처를 벗어나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것은 말로만 떠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라는 건요. 내 눈에 보일 때 귀로 들을 때 귀, 눈에 볼 때 눈, 귀로 들을 때 귀, 모습, 몸으로 촉감 느낄 때 몸. 이렇게 안이비 설신을 기준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 몸에 있는 안이비 설신을 벗어나서 마음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희론이 된다. 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음인데 부수라고 합니다. 마음에도 따라오는 것들 해가지고 부수적인 것 있잖아요. 부수적인 것 하면 뭐를 따라서 오는 따라오는 것들 합치가 부수적인 것 하잖아요. 그래, 그런 의미로 부수라 합니다. 마음에는 반드시 공통되는 일곱 가지 마음 부수가 있다. 일곱 가지 마음 신화들 보면 되겠네요. 마음의 밑 하위 계층의 부수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냐? 감각습초 있고 마음에는 감각초점이 오고 느낌 있고 인식 있고 그다음에 의도가 있고 심일경 마음이 통일하는 집중되는 심일경이 있고 마음에는 마음을 계속 이렇게 이루는 존재 지속성이라는 생명기능이 있고 자기가 있다. 이렇게 마음에는 반드시 공통되는 일곱 가지 마음 부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곱 가지 안에 일곱 가지입니다. 이 일곱 가지 없으면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자체가 불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곱 가지에서 마음이 대상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안다는 요 안에는 분별해서 하는 아르마리 식이 없거든요. 아르마리 분별식이 없잖아요. 이게 있어줘야 안다는 분별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63쪽에서 그는 63쪽에서 참조했는데 아비담 길라잡이 일본에서 참조를 한 겁니다.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어떻게 아느냐?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의도, 심일경, 생명기능, 자기 등 모두 마음의 공통 일곱 가지 마음 부수들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반드시 일어난다.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일어나는 것은 짓다 마음이라거든요. 일어난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감각접촉이 일어나거나, 느낌이 일어나거나, 인식이 일어나거나, 의도가 있거나, 심일경이 있거나, 생명기능이 있거나, 자기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시로 1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감각초촉이 일어난다. 감각초촉이 마음이 대상을 아르마리 한다. 느낌으로 마음은 대상을 경험한다. 좋거나 싫은 대상을 경험하는다 이 말이죠. 인식으로 마음은 대상을 인식한다. 의도로 대상을 알려는 의지가 행한다. 집중하는 지밀경이 대상의 마음을 고정시킨다. 생명경이 마음을 잊게 한다. 일어나는 법은 반드시 그치는 것으로 자기함으로 마음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다. 예, 그 말했잖아요. 그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일하기만 일을 해버리면요, 항상, 항상 고정된 것이 돼버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는 기능뿐인 마음이라면 유냐냐, 아르마 분별식이 되거든요. 분별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되는데 이 마음은 이 일곱 가지 통해서 대상을 아는 기능에 행한다. 마음이 왕이면 이 일곱 가지 대신들은 항상 같이 일한다. 네.
마음이 망이라 하면 요 일곱 가지는 대신들이 해도 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멸한다. 네. 그리고 참조로 요 노네요. 빨리 니까의 경제는 마음 찢다를 통상 마음 심자 찢다 일어난다. 이때 찢다는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생겨난다 일어난다. 예, 뭔가 머릿속에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법으로 헤아린다 만호. 안입이 설신 의할 때그 헤아리는 거 일어난 것은 반드시 거치는 거 헤아리는 거의 그다음에 분별해서 안다는 식 위냐냐 등 의미로 구분된다. 통상 니까의 경계는 마음이라 하면 통상 심의식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마음하면 일체 이심자예요. 그냥 마음 퉁치가 말해버리는데 아닙니다. 마음은 심의식이 다가오고 방금 일곱 가지 다가오기도 하고 또 좀 더 나가면요. 마음을 52개까지 그렇게 확장해 보게 합니다. 52개까지 무려 52가지 마음을 확장해 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하는 마음하고 인도에서 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자, 다음 다시 또한 음, 또한 아비담마에서는요.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법칙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섯 가지 토대에서 일어난다.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법칙을 말하는데 아비다마가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법칙이 있다 합니다. 그 법칙에는 첫 번째 여섯 가지 토대에 의해서 여섯 가지 문에 의해서 다음에 여섯 가지 대상에 의해서 여섯 가지 아르마리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서 여섯 가지 문은 안이비설신이라는 문이고 여섯 가지 대상이라는 색, 성량, 및 촉법이라 되겠고 여섯 가지 아르마리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다음에 뭐뭐 신식, 그다음에 만호의식 이렇게 육식이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여섯 가지 과정, 여섯 가지 대상이 나타남 등의 순서로서 구성된 이식 과정으로 말한다. 예, 그렇게 아비담에서는 마음이 대상을 인식하는 법칙을 토대에 의해서 그까지 문에 의해서 대상에 의해서 아르마리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다섯 가지 대상이 나타남의 순서로서 구성되는 인식 과정으로 말한다. 이렇게만 한번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율사쪽 그냥 아비다마 길라잡에서 만 인용한 겁니다. 다음에 인식 과정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인식까지 네 개의 조건이 있다. 어떤 네 개의 조건이 있냐? 1번 육가시 토대는 안입이 설신이 아니고 지수화풍하고 지수화풍하고 허공하고 위냐는 식하고 아르마리 식하고 이걸 지수화풍 허공 위냐는 식 이걸 여섯 개 토대할 겁니다. 오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인식 과정에는 네 개의 조건이 있다. 첫째,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진다. 예. 마음은 대상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조건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은 반드시 대상과 함께 일한단 말이죠. 둘째,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예. 이것이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지수와 풍으로 구성되었던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은 에, 물질 한계에 대해서 지수화풍이라는 그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이를테면 눈에 행색이 보인다 하나 그 물질 아닙니까? 눈에 행색이 보인다. 그 물질은 그 물질보다 마음이 16배 빠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들이 16개가 많이 논다 말입니다. 한 보는 찰나 순간에 한 물질이 한 행색이 보는 그 순간에 뭐 마음이 16배 빠르다는 것은 정신들이란 법들이 그만큼 16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최대 16번의 마음이 일어나 머물고 살아있는데 그렇죠? 하나의 물질이 이 대상에 행색에 눈으로 행색에 머물 때에 16가지의 마음이 일어나 머물러 살아있다. 쉽게 16가지 법들이 일어나 머물러 살아있다. 셋째, 이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한 이식 과정은 한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 17개 찰나를 넘지 못한다. 예, 그렇죠. 한 대상 물질을 해서 조건해가지고 최대 16번에 일어나 머물러 살아있기 때문에 17개의 심찰나를 넘지 못한다. 왜 16개가 아니고 16개냐면요. 바한가라고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 존재 실소심이라고 하는 바왕가랑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합치가지고 17개 돼가지고 17개를 넘지 못한다 된 겁니다. 마음은 물질이나 찰나 개재되고 그다음에 지나간 방황까지 합하면 마음과 마음 사이에 방황가가 있거든요. 마음까지 흘러 지나간 방황하면 이렇게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째, 일곱은 일어나는 마음들은 엄격한 고정된 법칙에 따라서 순수가 분명히 정확하게 정해져서 일어난다. 순수대로 일어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16가지라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16개 것은 존재지수심이라는 방황가가 있거든요. 그 방황가가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17개를 말한 것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식 과정에 대한 엄격한 고정된 법칙을 알고 마음을 명확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아비담마의 공부다. 예, 아비담마 공부는 뭐냐? 마음을 체계적으로 식별하는데 어떻게 인식 과정에서 고정된 법칙으로 식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 코, 혀, 몸 5가지 문에는 이걸 오문이랍니다. 다섯 가지 문. 어를 뺍니다. 아비담마를 넘어가면요. 이 안입이 설신의에서 어를 분리해냅니다. 왜? 이 아비담마라는 법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법을 보는 건 어근에서 어근이 눈의 대상이 행색이고 귀의 대상이 소리듯이 어의 대상이 법이거든요. 어의 대상이 법이잖아요. 그래 담마 법이거든요. 법을 논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를 제외한 뭐겠다? 육권에서 눈, 코, 귀, 혀, 몸만 빼냅니다. 그래서 5가지 문, 그러니까 갈라는 뭐 오문, 다섯 오자이가 문의 오문에는 매우 큰 거나 매우 작은, 선명한 희면 등의 6가지 대상이 나타난다. 예. 오문에는 눈에는 뭡니까? 행식이 매우 크거나 작거나 매우 작거나 혹은 선명하거나 희면 등의 방식으로 행식이라는 것이 대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 되겠죠. 65번 각주. 예, 행시에는 큰 대상이 나타난 후 눈의 문과 어문은 이 대상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심찰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예, 이렇게 눈의 문, 그다음 어문,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눈, 귀, 코, 혀, 몸 5가지 오문하고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 법으로 헤아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거치는 것을 법으로 헤아리는 어근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보한다 이 말입니다. 분리해서. 예. 그 꼭 행심 보는 게 아니고 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소리의 문이니까 뭡니까? 귀 있잖아요. 귀의 문이죠. 한자로 이문이죠. 이문과 어문 이렇게 분류되고 만약에 우리가 들순과 날순 같이 몸을 한다면요. 몸의 문하고 의문 이렇게 분리되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어나 머물다 사라짐이라는 색이 아찰라. 예, 요거를 아찰라라거든요. 저도 아주 매우 보통 찰나는 마음 심찰나고 아찰라라 찰나라는데 아찰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어남 하나, 멈 하나, 사라짐 하나 이걸 3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3가지 각각을 아찰라랍니다. 아찰라. 예, 이름 따로, 머문 따로, 사라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3가지 쪼개는 걸 아찰라라고 하는 건 요만 있으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어나 몸으로 사라진 것을 인식한 대로 법으로 인식한 대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호흡명상 인식한 대 있잖아요. 있다가 일어나 머물다 사라진다. 그렇게 일어나 머물다 사라진 것을 인식을 한다. 그 정도에서 머물면 되지. 이걸 아찰날 한다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이책 있으니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 놓으니까요. 그렇게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아찰라에서 매우 큰 대상은 일어나 매우 빨라서 답할 수가 없고 머무만 나타난다. 그렇죠. 여러분들 눈에 큰 행성이 크게 갑자기 팍 들어오면요. 어, 그것이 일어나면 크게 팍 들어오니까 대성이 팍 들어오니까 어, 단상과 같이 너무만 나타납니다. 이 말입니다. 어, 사라진 것도 못 보고 들어오는 순간 못 보고 그냥 쫙 머무는 것만 같이 착각하고 있다. 착시효과이죠. 그다음에 삼매를 개발해가지고 의파선 암을 가진 자, 무상고무하로 이렇게 암을 가진 수행자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시에 도달할 때 비로소 궁극적 실제들이 일어나 머문 사라짐이라는 일어나 머문 사라짐이라는 만화의 문을 대상으로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을 개발해가지고 수행자가 선정 개발해서 이러한 것을 반드시 삶으로 지는 것을 암에 도달했을 때 생멸의 암에 지혜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어, 뭡니까? 눈앞에 나타난 행식에 대해서 일어나 머문 사라짐이라는 것을 만호의 문으로서 나타난다. 만호의 문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때 16가지 구체적 물질들을 쓰면 67조 구체적 물질 아마 이거는 그걸 겁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2장 2절에서 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물질 명상이거든요. 물질 명상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물질 명상을 하게 되면요, 물질 명상을 하게 되면은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눈의 행세, 눈과 행세, 귀와 소리, 코와 냄새 등등등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16가지로 구체적 물질을 쪼갤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이로써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참조하면 되고, 요거는 예, 표가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81쪽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표 1입니다. 81쪽에 표 1에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물질, 안입이 설신, 색, 향, 미, 촉, 그다음 영양소, 생명기능, 심장, 남성, 여성 이렇게 18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선정을 개발해가지고 사선정을 개발하고 깔라파로 물질로서 어, 구별해 볼 수 있을 때 그때서 드디어 예, 물질이 나타납니다. 막걸리 타면 맛을 한번 봐보시 예, 그리고 이런 구체적 물질이 있으면은 지나간 방황과 그러니까 과거의 방황과고 방황과 떨림 두 번, 인식 과정 하나에서의 마음이란 11번 합치가 지금 17번, 17번 물질들 수명은 17번의 심찰하가 된다. 그래서 17번은 앞서 말했습니다. 마음은 물질은 16번이 마음에서 구성된다 할 때 하고 방황과 합쳐가지고 17 했잖아요. 그 말이 중복되는 용어로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 물질은 17번의 심찰나에 대한 아찰나로서 구슬한다. 일어나 머문 사라지면 세계 아찰나라 했거든요. 다음에 3절 가겠습니다. 3절에 이제 이때까지는 17번, 17번 마음과 합쳐가지고 마음, 17 마음이 물질의 대상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중요한 테크닉이었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3번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유은선 선생님 읽어주세요. 유원석 선생님 같이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토대와, 잠시만요. 토대와 문과 대상이 인식 과정과 법을 말한다. 대상을 아는 식이 마음이다. 마음과 같은 대상을 취하고 마음과 같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금은 사람, 나무의 개념들을 궁극적 실제로서 정신들의 일어남에 식별하는데 이러한 마음의 길이 인식 과정이다. 정신들이라는 법들을 일어남, 머문, 사라짐이라는 순간으로서 현재에 볼 수 있을까? 토대와 대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 심장 토대는 의문이다. 심장 토대는 전오식을 제외한 인식 과정의 모든 정신들이 의지함으로 토대이다. 이때 만호의 아르마리는 전향을 포함한 속행이다. 만호의 감각 접촉은 방황과와 함께 생긴 감각 접촉이다. 느낌은 전향의 느낌을 포함한 속행의 느낌이다. 전향을 방황가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만호는 전향을 포함한 방황가이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방금 유 선생님 읽은 내용들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면 사전에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 내용이 아는 식이 마음이다. 예. 마음이란 것은 대상을 아는 식으로 보자. 아까서 말했잖아요. 심의식. 일어나는 짓다 심. 그다음에 법을 헤아리는 의. 그다음에 대상 분별을 아는 식. 이 세 가지 마음이라 했는데 그때 세 가지 중 하나 그 식이 나왔습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이 식이 마음이다. 나왔습니다. 네. 69번 각종 먹어볼까요? 마음은 음, 원인들과 토대와 대상, 자기가 동시에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난다. 예. 마음은 어떤 원인이 있거나 토대가 있거나 대상이 있거나 자기가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싯돌이 부딪히는 원리로 부싯돌이 부딪히는 원리로 어,
불이 나잖아요. 부싯돌과 부싯돌 부딪히면 그 원인으로서 불이 나잖아요. 근데 토대는 돌이 되고 대성은 불빛이 되고 마음이 일어나면 불길이 빛이 솟음이 된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은 대상을 취하고 마음과 같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마음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것이 뭐냐? 금, 자, 보십시오. 이 금이라는 것, 은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나무라는 이 개념들은 마음속에서 대상이 있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겁니다. 금이란 것.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이 일어남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말하냐면 개념이라는 겁니다. 개념. 실제적으로 내 눈에서, 코에서, 귀에서, 안입에서 지수화풍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 머물다 사라지는 걸 말한다. 이걸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 금, 은, 사람, 나무라는 용어들이 개념이 된단 말이죠. 이런 개념들은, 이런 개념들을, 어, 정신들이 일어나면 식별할 수 있다. 예,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길이라는 이식 과정이다. 그러면 정신들이 일어나면 하는데 이 정신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신들이라는 법들을 일어나 머문 사라짐이라는 순간으로서 현재해 볼 수 있을까? 예, 정신들의 법들, 그러니까 느낌, 인식, 의도, 감각접촉, 이런 정신의 법들을 일어나 머문 사라짐이라는 순간으로서 현재,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니까 순간으로서 현재 아닙니까? 그죠? 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심장 토대건 지수화풍이 토대와 대상과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대상은 파악하게 되는 70번 보겠습니다. 토대는 70번 보겠습니다. 70번 토대는 눈, 귀, 코, 몸의 토대가 있고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눈, 귀, 코, 뭐 이런 를 토대라고 볼 수 있고 다음 만호와 만부스들이 여전한 물질인 심장 토대가 있다. 물질 눈, 귀, 혀, 몸의 토대하고 마음이나 마음부스가 여전한 심장 토대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심장 토대는 어머니다. 예, 요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현재 과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에서 나옵니다. 머리라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심장이 판단한다. 지금 심장이 안다고 심장에서 동작한다 합니다. 현대 과학도 그래요. 머리는 안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역할이고 심장이 능동입니다. 심장에 의해서 어떻게 일을 하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주 놀랄 이야기죠. 심장은 피만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어떤 것을 알게 하고 심장이 어떤 것을 처리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심장 토대가 어머니 된다. 심장 토대가 어머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장 토대는 전오식을 제외한 그러니까 전오식이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이죠. 그걸 분별해 아는 식이죠. 전오식을 제외한 이식 과정의 모든 정신들이 의지함으로 그렇죠. 모든 정신들이 의지함으로 토대가 된다. 모든 정신, 눈, 귀, 코, 혀의 식을 제외한 모든 정신들이 의지함으로 토대이다. 이때 만호의 아르마니는 의식이라는 것은 전약을 법을 해야 되는 어가 들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건 만호,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어는 항상 뭐라고요? 육군에서 제일 마지막 어입니다. 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법과 어와 법 한 상이지 않습니까? 이라고 몸으로 사라지는 것을 법으로 보는 것이 노죠. 의 아르마니, 만호의 아르마니는 전향을 포함한 속행이다. 속히 안다 이 말입니다. 만호의 아르마는 전향에 따른 속히 안다. 그럼 옆에 적어두세요. 속히 아는 것, 속히 아는 것, 속히 아는 것. 왜냐하면 아는 거잖아요. 전형을 포함한 속히 아는 것이다. 속히 아는 속행. 만호의 감각접촉은 방어와 관계 생긴 감각접촉이다. 예. 만호의 감각접촉은 방언과 한가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방언과 함께 생긴 감각접촉이다. 다음에 느낌은 전향의 느낌을 포함한대. 예. 전향이 뭐냐면요. 방향을 돌리는 것. 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몸으로 촉감 느끼는 것,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전향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눈, 코, 귀, 혀로 이렇게 대상이 문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전향이라거든요. 전향할 때의 느낌을 포함한다 이 말이고 포함한 속행의 느낌이다. 전향을 방한 거로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호는
전향을 포함한 거다. 이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아비다미 길라잡이에서 이렇게 세부적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하나 더 풀어봤고요. 110쪽입니다. 김종환 선생님 읽어주세요. 김종환 선생님 읽어주세요. 110쪽입니다. 문은 예. 문은 눈, 귀, 코, 만호, 투명 요소가 마음의 길인 인식 과정에 들어오는 정신들의 출입문이다. 형색이라는 대상을 가진 속행은 보는 눈의 문과 만호의 문 등 두 개의 문에서 차례로 일어난다. 소리, 냄새, 맛, 감촉도 동일하다. 하나의 대상은 두 개의 문에서 동시에 드러난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대상은 눈, 귀, 코, 혀, 몸의 감성 물질에 부딪힌 그 순간에 방가라는 만어의 문에도 드러난다. 현재 보여지는 형색이 눈의 감성 물질에 부딪히고 방가의 떨림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만어의 문에 드러난다. 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 눈, 귀, 코, 혀, 몸의 문에 부딪힌 순간에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 방황과 만호, 맑음 요소에 부딪힌다. 이때가 만호 문에 드러난 것이다. 반면에 만의 문에서는 감성 물질에 대한 부딪힘이 없고 법이라는 대상들이 방황과 만호, 맑음 요소에 일어난다. 이처럼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대상의 속행은 눈, 귀, 코, 혀, 몸의 문과 만어의 문 등 두 개 문에 동시에 부딪힌다. 이러한 오문과 음은 전향의 인식 과정이다. 음은 전향에서 식별되는 법이라고 말하는 고해성질은 6가지 감성 물질과 미세한 물질과 마음과 마음 부수와 열번과 개념이다. 물질 28가지는 5개 감성 물질과 7개 대상 물질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미세 물질의 16개로 구성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선생님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두 가지 문, 그러니까 오문과 어문.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명상할 때 일어나는 사항들에 의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그 이론적 이론에 대한 설명이면 이제 실제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데바라는 문이 있습니다. 문, 한자로 출입문이죠. 출입문, 출입문. 문은 우리가 인식 과정 아닙니다. 지금 주제가 뭐냐면요. 지금 대원칙 주제가 인식 과정입니다. 인식 과정. 자, 사람은 눈으로 행색을 인식하고, 귀로 소리를 인식하고, 맞죠? 코로 냄새를 인식하잖아요. 몸으로 촉감을 인식하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인식 과정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오감에서 5가지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인식 과정들은 보면은 5가지 감각기능 했을 때 전체적으로 문은 몇 가지냐? 어문까지, 마노라까지 합치면 6가지입니다. 이렇게. 똔똔똔 청량이죠. 중간 청량했단 말이죠. 문에는 눈, 귀, 코, 혀, 몸, 어근이랑 만호 합쳐가지고 투명 요소가 있다. 투명 요소가 붙여나는 건요. 사선정에서 사선정에서는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을 투명하게 봅니다. 유리같이 투명하게, 얼음같이 투명하게. 그래서 투명 요소라고 해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눈, 귀, 코, 혀, 만호라고 하는데 투명 붙여놓은 것은 선정에서 봤다 이 말입니다. 선정에서 자신의 감각기관을 보니까 투명하게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 요소가 되었으니까 오해하시지 말고요. 눈, 귀, 혀, 만호가 이 요소가 마음의 기전 인식 과정에 들어온 정신들의 출입문이다. 예, 출입문이죠. 어근까지 합쳤습니다. 이건 육문이죠. 이것은 예, 이 출입문 6가지 문, 육문이다. 그죠? 그다음에 일템 예시로 행색이란 대상을 가진 속행이 하는 경우의 보는 눈에는 볼 때는 행색이란 대상을 가진 속행을 보는 속행할 때는 행색이란 대상을 속행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속행에서는 보는 눈하고 행색에 있는 대상이 뭡니까? 눈을 보니까 보는 눈 행색이 눈의 문이니까 보는 눈이 문이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보기만 보는 보이기만 보는 거 아니고 일어나고 그치고 일어나고 그치고 무한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고 그치 법으로 일어나고 그치고 하는 법으로 하는 게 누구라고? 어문이잖아요, 어문, 만호의 문. 그래서 앞문과 어문, 눈의 문하고 만호의 문 두 가지, 두 개의 문에서 차례대로 일어난다. 요. 자, 우리가 눈으로 행색을, 나비를 본다. 이래 보면, 혹은 뭐 어떤 비행기를 본다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눈의 문과 만호의 문 두 가지가 한 상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소멸하고 일어나고 소멸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소리나 냄새나 맛, 감촉에서 똑같다. 즉, 뭡니까? 기, 냄새는 코, 맛은 혀, 이거는 몸이죠. 몸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대상은 두 개의 문에서 동시에 드러난 것이다. 맞죠? 두 개의 문. 그러니까 눈의 문하고 만의 문, 혹은 코의 문하고 만의 문, 혹은 몸의 문하고 만의 문 이렇게 두 개의 문에서 동시에 드러난다. 그것이 이겁니다. 이게 113쪽에 113쪽에 하는 인식 과정에서 눈으로 감성 문에 대한 암문과 어문 인식 과정을 했을 때 대상을 일이나 머물러 살아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 과정이라고 했고 이렇게 암문과 인식, 암문과 어문 이렇게 봤을 때 두 가지 인식을 봤을 때 암문과 어문은 한 상이잖아요. 한 상인데 어문은 항상 따로 붙는 것이고 그리고 명상을 하면 뭡니까? 몸의 문하고 어문이 항상 발생하고 있죠. 근데 행색을 보니까 대상 행색 보니까 암문이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암문에서는 말씀처럼 방법을 뭘 했냐면요. 두 개의 문이 동시에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 네, 여기서 보면 암문과 어문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암문과 어문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행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이런 대상에는 그것은 당연히 행색은 눈의 감성물질에 부딪힌 순간에 만호의 문에도 드러난다. 예. 예. 눈, 귀, 혀, 몸은 아까도 말했지만 감성물질이거든요. 감성, 감각 기능을 감성이랍니다. 그러니까 감각 기능 하기 때문에 감성물질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감각 기능 한다는 의미로서 감성물질이라고. 눈의 감성물질에 부딪히는 누가 대상 행색이 행색이 눈의 감성물질에 부딪히는 그 순간 중간에 꺽색 깔로 기어는 다 반복이란 말입니다. 소리가 귀의 감성물질에 일말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 순간에 뭐고 방황가라는 만호의 문에도 같이 들어간다. 예, 만호의 문에도 같이 들어간다. 마찬가지 이겁니다. 그러면서 113쪽에 예, 눈의 대상이 행색에 나타서 이렇게 부딪힐 때 눈으로 행색을 부딪히는 순간에 동시에 말한다고요. 어, 어문도 동시에 행색이 드러난다. 눈의 문에 행색이 부딪히듯이 어, 어문에도 행색이 부딪힌다. 만호 의문에도 행색이 부딪힌다. 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군데에서 다시 대상이 부딪힌다 말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행색이 눈의 감성 물질에 부딪히고 어, 방안가라 떨린 능력 한 순간에 만호 의문에도 드러난다. 방황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만화문에도 들어간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방황가라는 걸 지나고 난 뒤에 방황가가 이 존재 지수심으로서 암문과 음문 사이에 좀 구별해 주거든요. 암문하고 음문을 구별하는 중간에 뭐 있다? 방황가라거든요. 여기 뚫린다 이 말이거든요. 뚫리는 순간에 이렇게 음문 선생이 일어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것이 방금 만화의 문, 음문이 들어간다. 즉 행색이 문에 부딪히는 순간에 행색이 어, 만호의 투명 요소에 부딪힌다. 만호의 맑음 요소, 혹은 투명 요소. 예, 왜또 만호 뒤에 만호라는 맑음이라고 해놨냐면요. 아까 투명 요소처럼 맑음 해놨냐면요. 네, 선정이 들어서 사선이 들어가면 심장이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보입니다. 맑게 보입니다. 그래서 맑음 요소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때가 만호의 문에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에 만호의 문에서는 감성 물질이라는 부딪힘이 없고 법이란 대상이들이 방과 만호 막음을 써서 일한다. 그렇죠. 만호 문에서는 감성 물질이 부딪힘이 없잖아요. 왜 당연하죠. 뭐가 감성 물질이었습니까?
눈, 코, 귀, 혀, 몸이 감성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호에서 당연히 부딪히지 않죠. 만호의 문은 단지 뭐라고요? 만호에서는 법이란 대상이 있어서 그 법이 이제 만호 말금 요소에서 일어난다. 법이 대상으로서 만호 말금 요소로서 일어난다. 네. 네. 보시면 요런들도 12개, 34개, 24개가 이 법들입니다. 그런 12가지 법이 있다, 34가지 법이 있다, 그런 법들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위는 어문이죠. 만호의 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행색이라는 대상은 눈의 문과 만호의 문 두 개의 문에 동시에 부딪혔다. 맞죠? 이런 어문과 어문 전향이 인식 과정이다. 이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파트죠. 이제 우리는 명상하기 때문에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명상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명상할 때는 촉감이 리미터라고 하는 촉감이 몸의 문에 붙이고 그걸 만호의 문에서 동시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란다? 인식 과정이란다. 이렇게 어문 전향에서 식별되는 법이라고 말하는 고유 성질은 법이라고 말하는 고유 성질은 6가지 감성 물질과 미시한 물질과 그다음에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어문 전향 식별된 법이라고 말하는 고유 성질은 6가지 어디가 끝입니까? 6가지와 일반과 개념 6가지 어디가 중간에 끊길까요? 여기죠. 6가지이다. 여기까지 끊기네요. 6가지 안에는 세부적으로 감성 물질 있고 미시한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있고 마음보수 52개 놨잖아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열반과 개념이 있다. 네. 그렇게 이런 것도 6가지 있다. 법이란 것은 자, 이제 보세요. 어문전향에서 식별되는 대상인 법이라자. 어문전향 법을 식별하잖아요. 의 대상이 떠들자의 대상 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문전향에서 식별된 것은 법인데 법이라고 말하는 고유성질은 뭐였냐면 감성물질이 되고 감성물질은 눈, 코, 귀, 의 5개잖아요. 5개의 사선정에서 투명하게 보인다 했으니까 투명물질이 되는 것이고 5개가 있고 그다음에 미세한 물질이라는 것이 16개 있고 하고 그다음에 문제장에서 마음이라는 것들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마음 부수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열반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다, 검이다, 은이라는 개념도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6가지 종류가 법으로서 드러난다. 물질에는 28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81쪽에 도표에서 다시 물질 28가지 있습니다. 안에 전체가 28가지거든요. 물질 28가지에는 5개 감성 물질과 7개 대성 물질, 그다음에 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세 물질 6개로 분류된다. 이거는 나중에 책에 80쪽에 있는 그림만 참조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요 뒤에는 법은 요 조건 맞추시면 됩니다. 업문 주장의 대상인 법은 보유한 성질은 6가지가 있는데 누구라고 뭐라고 안입이 설신 의 빼쁘고 어가 주체니까요. 의 대상되는 법으로 대상되는 건 눈, 코, 귀, 혀라는 몸이라는 5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색성량 미촉법 법 빼쁘고 색성량 미촉 등등 이런 합쳐가지고 지수화풍 이런 합쳐가지고 한 16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뒤따라 마음 그다음에 마음 부수들 그다음에 일반과 개념 일반 사성제 일반도 이렇게 법을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개념이 업문준양에서 식별된다. 법으로 식별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렇게만 저 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좀 쉽지 않은데 혹시 말씀 나눌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강연아 선생님 말씀 해보죠. 네, 여기 저는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16가지가 색성향 미촉하고 시수하풍하고 또 82쪽 보시면 영양소 됩니다. 82쪽에. 81페이지. 81쪽에. 네, 81페이지 지금 예. 보고 있거든요. 네. 도표.
미세한 물질이 지수화풍? 그 공하고 식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잠시만요. 81쪽에 보면 28가지 녹아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28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안에서 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구체적으로 미세한 물질을 약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일일까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아, 있는지. 예. 그는 뭐 예, 21가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요. 예, 감성 물질이 중요합니다. 왼편에 81쪽에 잠시만요. 예, 80 찾아가겠습니다. 예, 70, 우리가 이 28가지 구체적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물질은 예, 루파라는 물질은 28가지 있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안입이 설씨는 마찬가지죠. 왜 예, 투명 요소는 선정해서 보기 때문에 눈, 코, 귀, 혀를 투명하게 붙이는 겁니다. 유리같이 보이거든요. 그 투명 요소라고. 그다음에 예, 대상이 색, 성향, 미촉 있잖아요. 예, 색, 성향, 미촉까지 예, 5가지가 있죠. 더 빠지는 된다이죠. 더 빠지고 그다음에 음, 영양소가 들어옵니다. 생명기능 들어오고 심장 들어오고 그다음에 남성 여성 물질 요것들을 말하냐면 구체적인 물질을 합니다. 요게 그다음에 말씀처럼 미세 물질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추상적 물질을 볼 수 있는데 얘들이 이제 보면 허공, 몸의 암시, 말의 암시, 가벼움, 부드러움, 척함, 생성, 상소, 세태, 무상함 이런 것들을 추상적 물질 해가지고 합치가지고 자체 우체 합쳐가지고 28가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말씀하는 요지는 알겠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16가지는 제가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 다른 거는 알겠네요. 예,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업무과 업무로 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예, 동시에 대상이 예, 들어오면 대상이 이제 형식이 될 수 있고 소리가 될 수 있고 맛이 되고 촉감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 리미터를 명상하니까 리미터잖아요. 절세 리미터. 이런 예, 대상이 생기면은 대상이 생기면 그때는 당신이 뭐 무슨 들숨과 날숨이라고 몸의 문하고 만의 문 2가지 문이 동시에 부딪힌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네, 예. 이걸 감사합니다. 이런 오문과 음을 합쳐서 인식 과정이라 한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없는 거라고 다음 진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1쪽에 이제 강연우 선생님 아까 읽으셨죠? 제가 그다음에 볼까요? 예, 읽어주십시오. 111쪽 네, 읽어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오문과 어문의 인식 과정과 정신들. 1. 오문 전향.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는 대상이 눈, 귀, 코, 혀, 몸, 투명 요소에 부딪힐 때에 돌아서 향하는 마음의 정향. 안문 정향의 심찰나에는 고정된 법칙으로서 평온한 느낌과 함께하는 11가지 정신들 심소가 있다. 이 전오식, 눈, 귀, 코, 혀, 몸의 토대로 일어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의 정향을 아르마리 유익한 갑오 5가지와 유익하지 않는 갑오 5가지가 있다. 안식 심찰나의 고정된 법칙으로서 평온한 느낌과 함께하는 8가지 정신들이 있다. 3. 받아들임. 대상, 형색을 유익하거나 유익하지 않는 갑오의 받아들임. 평온한 느낌과 함께하는 11가지 정신들. 4. 조사. 대상, 형색을 받아들여 함께 걷는다. 희열, 삐띠와 함께 12가지 정신들이 있다. 5. 결정.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을 원하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 결정한다. 평온한 느낌과 함께 12가지 정신을 추구한다. 6. 속행. 강하게 7번 재빠른 속행이 일어나 대상을 아는 의도이다. 재생연결, 방황과 죽음의 마음 등 암의 34가지 정신들이다. 7. 등록. 위의 속행에 따르는 것 속행에 가졌던 대상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아 2번 등록이 일어난다. 34, 33, 32개의 정신들. 8. 방황과 마음의 흐름.
심장 토대로 생명을 유지시킨다. 인식 과정은 방황가를 거쳐서 다음의 인식 과정에 넘어간다. 방황가의 D, D가 가요계에 유익한 어문 인식 과정이라면 안문 인식 과정과 동일한 대상을 취하고 어문 전향, 7개의 속행, 2개의 등록의 마음들이 일어나 법에 경험한다. 부, 어문 정향, 만호문에 나타난 대상으로 정향, 결정의 역할을 한다. 평온한 느낌이 함께하는 12개의 정신들이다. 속행, 7번의 속행, 34, 33, 혹은 32개의 정신들이 있다. 11, 등록, 2번 일어난다. 34, 33, 혹은 32개의 정신들이 있다. 보겠습니다. 34, 33, 32가 있죠. 예,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 했거든요. 98쪽에 예, 가장 큰 거 34개 중에서 33개, 32개 주로 다룬다 이 말이었는데 요거는 98쪽에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어, 예, 98쪽에 보시면요. 밑에 주석이 있습니다. 예. 요 개수가 마음부수 개수가 요것이 34개입니다. 요게 34개입니다. 아, 우리가 예, 초선정에서 하면 16가지 법이 나오잖아요. 16가지에다가 예, 예, 예. 16가지 어디까지냐면요. 여기 희열, 대리, 믿음, 삿딜 요까지가 16가지입니다. 여기서 사리불 존자님이 요까지 16가지 말했는데 아비담마에서 희리, 양심, 요트 이하를 18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 아, 합쳐가지고 34개, 16개 더하기 18개 해가지고 34개의 법들이 된 겁니다. 예,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거 그 근거가 거기서 난 겁니다. 이 예, 초선정을 가야 이제 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법들 갖다가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34개 그러는 거 풀었고 자, 용어 정리입니다. 오문, 말들 안입이 설신, 눈, 코, 귀, 혀, 몸의 5가지 인문 전향. 예, 거기는 대상인 행색, 소리, 냄새, 맛이라는 대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눈, 귀, 혀, 몸의 투명에서 부딪힐 때 향하는 마음의 전향, 마음의 전향 합쳐서 오문 전향이랍니다. 여기는 이게는 이 일체의 안문 전향의 경우, 눈으로 보는 전향의 경우는 몇 가지 정신들이 있냐면 11가지 정신들이 있다. 11가지 정신, 다른 말로 마음부수, 마음부수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심소라고 하거든요. 마음부수를. 혹은 마음부수를 심소를 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마음부수를 정신들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73번 밑에 참고하면요. 11가지가 뭐냐, 이렇게 짓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법들, 벌써 놓겠습니까? 요거. 사리불존자님 말씀한 31쪽에, 앞에 책 31쪽에 보면 사리불존자님이 초선정의 법들을 결정하다 16가지 법 중에서 거의 11개들입니다. 초선정에서 경험한 16가지 법 중에서 11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짓다, 마음, 감각투초, 파사, 산나, 인시, 밴드, 느낌, 세타, 의도, 에티카타, 심일경, 지비트 인디라 생명이랑 만화시카 자기 이따가 일으킨 생각 윗자라 지속적 고찰 얻어먹가 결심 이것도 해석도 아까 전에 98쪽에 되어 있습니다. 98쪽에 30조 안 보고 아까 전에 98쪽에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마음 감각 투초 느낌 인식 얻어 하는 걸로 해석 따라놨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11가지 11가지 보이죠? 이렇게 98쪽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논 용어들이다. 예, 98쪽에서 거기서 용어인데 특히 이제 사리불존자님이 말씀은 일레스가지 법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오식은 또 전오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노? 예, 오식은 오식인데 앞전자 붙었거든요. 앞전자. 어, 그러니까 전오식.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하거든요. 어, 이런 눈과 귀와 아니 눈과 행색이 만나는 그 순간의 눈은 식이라잖아요. 그래서 5가지 식이 있단 말인데 그 식에는 눈, 귀, 호, 몸의 토대로 일어나는
행세, 소리, 맛, 촉감을 전향을 분별을 아르마리 하는 것이다. 분별 아르마리 하는 것이다. 이거는 유익한 5가지와 유익하지 않은 5가지 있다 해서 뭐냐면 선법 5가지, 불선법 5가지 말입니다. 불선법 5가지, 불선법 5가지 있단 말이고, 아, 안식의 심찰라에 고정된 법칙에는 몇 가지냐면 18가지 정신들이 있다. 8가지는 아까 전에 11가지 중에서 뺀 거, 요 이따가 있자라 아드모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 결심을 제외한 8가지 정신들을 말한다. 그다음에 받아들임,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 11가지 정신들이 있다. 그건 압중 똑같다 이러니까 이것들이고, 조사는 대상을 받아들여서 같이 건너가는 것. 희열과 12가지 정신들이 있다. 그러니까 11개에다가 희열 붙이고 삐뚤을 붙여가지고 12개 됐단 말입니다. 결정에는 마찬가지 원하는 것이 원치 않는 것이 결정하는 것인데 평온한 느낌과 평온한 느낌과 합쳐서 12가지. 이때 평온한 느낌이 뭐냐면 한켠에 12가지 정신이 들어가지고 위리야를 추가했다. 속행에는 속히 아는, 속히 아는 것, 속행. 속행에는 속히 아는 것, 속히 아는 것. 자와나. 발음은 자와나입니다. 발음 자와나. 속히 아는 것, 속행. 7번은 빠르게 속행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상을 알게 된다. 한 번만 일어나면 모르거든요. 7번 반복해가지고 일어나서 대상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게는 34가지, 34가지 정신들이 있다. 속행에는 98조에서 말씀드린 34가지 이 정신들이 다 포함된다. 혹시 옆 페이지에서 용어가 힘든 게 있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등록은 속행했던 것을 자기 그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네. 네, 말씀 그대로 이제 고정화됐단 말이죠. 방한과는 존재의 지속체입니다. 심장 토대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다.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어, 방한과를 거쳐서 다음의 이식과정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이식과정과 이식과정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방한과가 있다. 그리고 오문과 어문 사이에도 방한과가 있다. 그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문 전향은 의 대상은 법이잖아요. 드디어 어문 전향이 넘어왔다는 것은 선정을 해가지고 깨끗한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면 본부는 절대 어문 전형 업무는 볼 수 없습니다. 본부는 그러니까 이 업무는 본다는 것은 초선정은 일단 가야 된단 말입니다. 선정이 들어가지 않고는 업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일어나고 사라진 법으로 못 본다. 그렇게 말하면 업문이 동작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업문 전향이 동작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 업문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만호 의문단 대상으로서 전향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결정의 역할이다. 법으로 결정한다 말입니다. 법으로 결정하는 역할이다. 이때는 12개 정신들이 있다. 속행은 아까 말씀드린 7번 속행하는 것, 법으로 하는 것을 7번 반복한다는 말이고, 여기는 대상이 정신들이 34개나 33개나 32가지로 될 수 있고, 등록도 2번 일어난다. 마찬가지 정신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9번부터 10번, 11번, 12번, 다시 2번 보면, 9번, 10번, 11번 요들이 중요한 거죠. 네, 여기죠. 9번, 10번, 11번. 네. 어문전향, 속행 등록. 요거죠. 앞에는 오문전향에서는 오문인정량, 인식, 아니, 안식, 전오식이라죠. 전오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등록. 여기까지. 여기서는 아문입니다. 그다음에 잠시 쉬고, 존재지속심에서 마음이 잠시 쉬고, 다음에 어문전향에서 속행 등록, 어문전향, 속행 등록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선정에 들어가서 법으로 보는 아라한들은 어문인식 과정만 존재합니다. 본부는 어문전향이 있지도 않습니다. 아문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문도 이분들은 본부는 어문전에서 안식하자마자 바로 속행 등록도 아직버립니다. 중간에 받아들임 조사 결정 못합니다. 이전에 경험한 안식, 이전에 경험 말씀드릴게요. 왜 전 오식이라냐면요, 오식이 아니고 전 오식이라고 궁금해할 겁니다. 앞전자 붙었잖아요. 이전에 경험한 분별식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분별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앞전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는 앞문을 돌아오자마자, 문을 돌아오자마자 전 오식 발동해가지고 이전에 경험했던 분별식으로서 대상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에 빠져버리고 바로 그걸 속행이 알아가지고 등록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어문전향은 무시돼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무시돼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불선법이라는 거죠. 선하지 않은 가보죠. 반면에 사선정을 한 사람들은, 예, 사선정을 한 사람들은 어문전 들어오면은 전혀 오식 없이 깨끗한 오식 해가지고 안식 있고 받아들임 조사 결정해가지고 어문전향 속행 등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등록할 게 없습니다. 단지 범부들만 어문 안식 전오식 해가지고 속행 등록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그림 전체가 나와 있는 겁니다. 혹시 그림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근데 책의 내용에요. 네. 그 하나의 대상의 두 개의 문에서 동시에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잠시만, 오문 이식과정, 몇, 오문 페- 이식과정, 우문 이식과정이 동시에 드러난다고 했는데, 몇 페이지? 110페이지요. 110페이지. 110페이지에 하나의 대상의 두 개의 문에서 동시에 드러난다고 하면은, 하나의 대상이라는 그, 것은 행색이 말입니다. 행색. 쉽게 말해서 눈에 보는 행색이 생겼다. 그러면요. 하는 눈을 보는 행색, 그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이 행색이 아닙니까? 행색. 또 행색. 눈에 보이는 행색. 자, 앞문에도 보이고 그 행색이 어문에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문. 앞문하고 어문문에서 동시에 드러난다. 두 개에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행색이 눈의 문에도 보이고 어문에서도 행색이 보일 때 이때 행색이 일어나 몸으로 사라진 것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어문에서 일어나 몸으로 사라지는 법으로 처리된단 말입니다. 앞문에서는 그냥 전부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말아붙죠.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문에서 하죠. 이렇게 그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범부는 안문과 어문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문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안문만 궁금도 인식을 못하죠. 하고. 궁금도 못하죠. 왜냐하면 전호식 과거에 경험한 시기에서 특히 속히 알고 등록해 버리니까요. 아, 이 네. 과정도 법을 받아들인 대상을 형성을 받아들인 것도 빠질 뿐 없습니다. 네. 과거 아, 경험에서 훈습이잖아, 훈습, 업이라거나 거기서 바로 속행 등록해버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우리가 선정을 하는 이유는 만호의 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선정을 따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 나누기를 뭐라고 나누냐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예.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하시기를 113쪽에 신원주 선생님 5번 읽어주세요. 신원주 선생님 잠시 빼었네요. 유원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만호가 법을 경험한다. 아비담마 주석서는 의문 인식 과정을 법의 자기라고 말한다. 만호의 아르마리에 의해서 감각 장소에서의 법을 알 수가 있다. 눈, 귀, 코, 혀, 몸이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갖고 의지처인 만호에 의해서 법으로 경험한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에 그림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용어를 어문전향과 어문전향을 용어로 풀었다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아니라 한 2시간 동안 해온, 1시간 동안 해온 내용들이 여기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는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도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문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문 인식 과정을 법의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문 인식 과정이 뭐는 거라고요? 법으로 자기하는 겁니다. 법으로. 법이 뭡니까?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어나 머물러 사라진 거로 자기하는 것이 어문 인식까지 역할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그림에서 이 어문은 바로 뭐라고? 눈에 행식 들어오면 그것이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것을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범부는 행색이 중간에 거치고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은 어문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는 어문으로 만들어진 몸이라 가지고 어성신이랍니다. 어성신. 만어 어자 하고 이루질 성자 몸신자 어성신입니다.
그게 아란들입니다. 그러니까 범부는 뭐 어성시는 꿈에도 꿀 수도 없습니다. 초선정하면 겨우 어머니 이런 나비 날개가 하나하나 낯짝을 파닥파닥거리면서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초선정 그 역할이죠. 어느 정도 보는 것. 그 가지는 법을 다 매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초선정 경험으로서 어문 있구나라고 인정하니까 또 돈은 닦은 거 되겠죠. 자, 다시 어문 인식 과정은 법을 자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문의 분별 시기에서 만의 시기에서 감각 장소에서 법을 알 수 있다. 맞죠? 이렇게 이렇게 어문에서 법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문 인식 과정에서 법을 자기하는 것을 말하냐면 의식이랍니다. 의식. 법을 의식이랍니다. 어문 인식 과정으로서 법을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법으로 자기하는 것, 행색이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것으로 니미따가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것으로 자기하는 것을 말한다. 의 아라마리, 만의 아라마리라 한다. 이 만의 아라마리에 의해서 감각 장소를 법으로 알 수가 있다. 감각 장소에서의 법을 알 수 있다. 혹은 감각 장소를 법을 알 수 있다. 감각 장소 뭡니까? 눈의 행색, 열순과 날숨의 니미따 촉감. 그것이 감각 장소다 아닙니까? 그것을 법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눈, 어문이 눈, 귀, 혀, 어문이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갖고 어디에 의해서 의지하는 것은 뭘 의지한다? 어근을 의지한다 말입니다. 법으로 경험한다. 이거는 앞에서 한 적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영상할 때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 잠시만 찾아드릴게요. 운나바라문경이라고 중요하사면서 몇 차례 읽어드렸습니다. 이거 됐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상륙다니까요. 상륙다니까요. 바라문인데 바라문 이름이 운나다 이 말입니다. 운나, 바라문의 수타경. 5가지 안입이 설신 감각기능은 다른 대상과 영역을 가져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5가지 안입이 설신 감각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어건이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신다. 만호를 의지하니까 만호에 의해서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즉 법으로 경험한다 말이죠. 그리고 그 만호는 사티에서 결정된다. 그 사티 중요성이 있는 거고. 네. 이것이 몇 조이냐면요. 우리가 명상할 때 22쪽에서 어제 명상할 때 또 중간시가 떨궜습니다. 이거 22쪽 명상할 때. 그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이렇게 눈의, 귀의, 코의, 몸의, 혀의 문은 문을 의지한다. 만의 문을 의지한다. 그래서 법으로 자기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눈, 귀, 혀의 있을 대상과 영역을 갖고 눈은 행색, 귀는 소리, 코는 맛, 몸은 촉감. 그렇게 영역을 갖고 만호의 의지에 의해서 만호를 의지함에 의해서 어근에 의해서 법으로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문 인식 과정이 속행이 어문 인식 과정에서의 속행하는 것이 법을 알아차리게 한다. 모든 법을 알아차리게 한다. 어문이 아니고 어문 인식 과정에서 법을 알아차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VBH라는 약자가 뭐냐면요. 위방가라고 가지고 청정도 찾다. 잠시만요. 앞에 확인하겠습니다. 청정도론이 아니고 위방가죠. VBH 분별론이네요. VBH 분별론에서 쓰는 겁니다. 분별론에 의해서 분별 A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꼭 그게 아니라도 운나바라 문경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귀, 혀의 눈은 행색, 귀는 소리,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촉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호에 의해서 어문에 의해서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법으로 경험된다 이 말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말이다. 행색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문에서 행색을 법으로 본다. 됐습니다. 그래서 논경전이 앞에서 있네요. 113쪽에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까지네.
탐도 중요하니까 본문에 얹어놨네요. 중요한 인용이라고. 눈기홈이 오면 서로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갖고 있어 서로 다른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눈은 형세, 귀는 소리, 몸은 촉감으로 경험한단 말이죠. 만호가 그들 각자의 의지체가 된다. 만호가 있어서 눈기, 몸들이 이렇게 의지체된다. 뭐 뭐냐 법으로 경험한다. 그들 각자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뭐라고? 영역과 대상을 법으로 경험한다. 만호가 법으로 대상을 경험한다. 즉 법으로 경험한다. 그때 말하문이 약한 만호는 어떻게 되냐? 사띠에서 의지한다. 사띠 중용성입니다. 사띠의 중용성. 어, 내 순간순간 일어나 머물러 사라지는 것을 문지기, 마음의 문지기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띠가 중용성하고 됐고요.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113조 혹은 요경전이나 저기 의문 인식 과정에 속행이 홀로 모든 법을 알아차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에 조에 법을 예. 예, 법을 알아차린다는데 저 법을 알아차린다는데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따잔티가 아니고 요거는 분별론에서 가져온 걸 제가 같이 해놨습니다. 이건 뭐냐, 어문 인식 과정에서, 어문 인식 과정에 있는 속행, 어문 인식 과정에 있는 속행, 여기 속행이죠, 여기서, 지금 해서 눈에 행색이, 눈에 들어온 행색이 있어서 그것이 눈에도 부딪히고, 만호의 문에도, 만호 심장 토대에 만호 문에도 부딪힙니다. 그죠? 부딪히기만 부딪히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것이 법으로 모릅니다. 어디서 복행하고 한다? 속히 아는 이거든요. 속히 아는 것. 속히 아는 것을 7번 반복합니다. 7번 반복해가지고 그걸 등록한 놈합니다. 쉽게 하면 등록됩니다. 이제 인식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 반복하는 동안에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것을 등록한다. 이 내용을 방금 말씀처럼 해가지고 속행해서 뭐라고 등록한다. 법을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등록한다. 속히 등록한다. 법으로 등록한다를 법으로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해석된 거네요. 제가 오늘 법으로 아마 등록한다 하는 게 좋겠는데 오늘 번역서를 가지고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을 등록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어문 인식 과정에서 법을 등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속행한다. 어문 인식 과정에서 법을 속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 맥락은. 네. 없으면은 다음으로는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이게 또 다른 이 책 두 책 이렇게 아마 요 책에서 가져왔을 겁니다. 그 책은. 방금 김수님 말씀한 내용은 그 인용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가져와 보니까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통일시켜서 해석해 드리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가겠습니다. 서정각 선생님 작업 중이십니까? 안 되겠네요. 그러면 신원직 선생님 예, 예, 6번 114쪽 읽어주십시오. 단지 작용만 하고 만호의 요소에 전향한다.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에 오문 전향이 먼저 일어나고 만호와 법의 이문 전향이 일어난다. 눈으로 볼 때 안문과 음은 인식 과정 사이에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음운 인식 과정 사이에 있는 여러 방안가를 식별한다. 희열이 함께하는 재생 연결을 가진 자의 방황가에 34개 정신들이 있다. 이 방황가의 대상은 전생에서 죽을 무렵 일어난 업의 표상 혹은 태어날 곳의 표상 어느 하나를 취하고 속행들의 대상과 동일하다. 방황가를 식별할 수 있을 때 방황가의 아르마리와 함께하는 정신들을 식별할 수 있다. 방황가가 전향하여 방황가에서 단지 보는 작용을 하는 만호의 요소에 전향한다면 그것은
중간에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만을 취한 것이다. 즉 결정의 힘으로 하나 둘의 마음들이 일어나 속행의 자리에 대신 머물다가 다시 방황하에 들어간다. 대상에 대한 힘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던 것처럼 이라고 말하는 순간처럼 작용만을 하고 만호의 요소를 얻은 것이다. 오문전향이라고 하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만호의 요소가 방황가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결과적으로 방황가의 상속을 끊는다. 오문전향에 의해 방황가가 끊어진 이후에는 인식 과정에 마음의 상속이 대상을 원하는 대상인지 혹은 원치 않는 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의 마음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시 방황가에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사이에 안식, 받아들임, 조사의 마음이 있다. 네, 수고했습니다. 조금 이제 오문과 음운의 인식 과정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는 내용들입니다. 좀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눈과 행세,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이 오문이죠, 오문 전향. 예, 여기다가 이제 어문, 어와 법 합쳐가지고 어문 전향이란다. 이 대원칙입니다. 범부는 이게 절대 두 가지 문, 어문과 어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가야 겨우 어문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명상을 하고 난 뒤 나비 날개가 낱장낱장으로 서너 장, 네 장, 다섯 장으로 낱장낱장 다 볼 수 있습니다. 나비 날개가. 그때가 일어나고 고치고 일어나고 고치는 순간들입니다. 그때가 어머니 동작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매번 다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명상이 잘 된 날을 보고 하고 그다음 대다수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정은 그렇게 이 어문전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선까지 바꾸면 이 어문전이 확실히 매 순간 이것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모두 눈을 보이는 것, 귀로 드는 것이 일어나고 거치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분별해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란들은 오문과 어문의 전형으로 한다. 그래서 눈을 볼 때 아문과 어문 인식 과정이 있고 그리고 눈으로 행색을 볼 때 아문하고 어문 인식 과정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방언가가 있다. 아까 그처럼 방언가가 있다. 그 방언가 아문하고 어문 사이에 존재 지속심이라는 방언가가 있다. 존재 지속심입니다. 마음의 존재 지속심. 마음과 마음 사이에 정관에 존재 지속심이라고 방언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언가는 한번 더 볼까요? 앞에서 방언가는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방황가는 있네요. 심장 토대로 생명을 유지시킴. 심장을 토대로 해서 마음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마음에 대해서 그 생명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존재 지속심이라고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문과 어문 사이에 방황가가 있다. 그리고 어문과 어문 이식상 사이에서 어문과 어문 그러니까 사선정에는 아란들은 어문만 살아있으니까 어문과 어문 사이에도 방언가가 있다. 식별된다. 그리고 방언가에는 34가지 정신들이 있다. 그다음에 방언가의 대상이 뭐냐? 자, 그럼 존재 직소인 방언가는 어떻게 해서 어떤 대상을 가지냐? 이겁니다. 전생에 일어나는 업을 대상으로 잡는다. 예. 방언가는 전생의 업을 대상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 방언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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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103쪽에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면 103쪽의 그림. 113쪽이 아니고 잠시만요. 103쪽이 아니고 113쪽이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네. 예. 113쪽, 113쪽. 예. 방가는 앞문과 위에 앞문, 왼쪽 앞문, 오른쪽 위에 원문 이시가정 사이에 있다. 그리고 사선정을 들어간 아란들은 어문 전형만 있기 때문에 어문 인식 과정이기 때문에 어문 인식 과정 사이에도 방어만 존재한다. 그렇게 새겨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가의 대상은 전생에 죽을 모르에 이런 업이다. 업을 표현한다. 선업으로 죽었으면 선업으로서 계속 대상을 잡을 것이고 불선업으로 죽었으면 불선업으로서 상속이 되게 된다. 뭐냐? 업이 상속된다는 것은 방가에서다. 이 방가 그림에서 이 방가 역할에 의해서 업이 상속되는 통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가에 의해서 그 업이 상속되는 업식이 통로인 것은 상속되어 오는 통로가 된다. 다음에 방언과 전형에서 방언과 단지 보는 작용하는 만호의 요소에 전형한다면 방언과를 전형해가지고 방언과에서 보는 작용만 한 만호 요소에 취한다면 그러니까 그 증언의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만을 취한 것이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요. 그 그림에서 방언과를 취한다는 것은 여기서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만을 취한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방언과를 못 취한다면 방언을 갖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을 얻고 전호시기에서 바로 속행 등록 빠져버립니다. 그걸 말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드디어 바이야 볼 때는 보여질 뿐. 자, 이렇게 오문과 어문 전형의 능력을 가지고 바이아의 볼 때는 보여질 뿐이라는 유명한 경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바이아의 볼 때는 보여질 뿐 깨달음이 절실하고 생명이 다해가는 바이아가 탁발하는 부처님을 멀리서 찾아와 길을 막고서 법을 거듭 청한다. 제가 생명에 닿을 것인지 이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존께서는 제게 법을 설해 주소서라고 청한다. 부처님은 바이하여 그렇다면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볼 때는 단지 봄만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함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이다.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라고 가르쳤다. 법을 충실히 따르며 걷던 바이아는 사거리에서 새끼를 벤 암소에 치여서 죽는다. 이를 들으신 부처님은 바이아를 열반에 든 성자라고 말씀한다.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열반에 들 수가 있을까? 우리의 감각 기능은 보는 것과 듣는 것 등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한다. 눈, 귀, 코, 혀, 몸, 5개 감각 기능 중의 어느 하나에 다 반드시 그치는 법에 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단지 보는 눈의 문과 그리고 눈을 일어나고 그치는 법에 자기하는 의문 등 2가지 문으로 나누어 감각 작용한다. 눈으로 형색을 볼 때는 보는 감각 기능 작용만 하고 오문전향 전호시 받아들임 조사 결정 일어나는 법은 반드시 그침에 자기하는 것을 알 때는 알기만 해야 한다. 의법, 의문전향, 속행, 등록 볼 때 형색을 대상에 취하고 법으로 자기하는 것의 안문과 의문 인식 과정에서 형색의 대상을 계속 보는 것은 눈의 아르마리이다. 안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의 마음만이 업을 짓고 다른 마음들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안식 이후에 받아들여 함께 건너는 조사, 마음 상속이 대상을 원하는 대상인지
혹은 원치 않는 것인지 결정하는 등 세 개의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에 제한하면 형색에 대한 탐진치가 속행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의문 인식 과정의 속행만이 홀로 일어나고 그치는 법으로 알아차린다. 네, 됐습니다. 네. 그 밑에 거는 원래 경전 무단화 혹은 우단화 경전이나 혹은 맞지만 이과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원본을 인용해 놓은 것이고요.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뭐냐면 어문전향하고 오문전향, 그러니까 눈의 문 혹은 만호의 문, 어문하고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아마 이분이 무작정 전혀 초보는 아닙니다. 바이에라는 이분이 전혀 초보는 아니고 사선정을 못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선정이 들어가서 업문이 확실히 안 드러나니까 사선정에서 청정한 사띠로 신장 사띠에 있으면 만호의 문이 의지하는 것이 사띠니까 만호가 성립하지 못하다. 따라서 법을 제대로 의대상 만호의 대상은 법이니까 법들이 정확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선제 몬도라는 것도 정확히 맞고 또알아서 사성제도 모르게 되고 또한 일반도 못 했습니다. 알아는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아마 초선정 정도는 하였단 말입니다. 바이에는 이분은 명상을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명상을 해가지고 초선정을 경험했는데 도저히 사선정을 해가지고 알아는 득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실하고 자기는 이제 나이는 들어가지고 얼마 상황이 못 남았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부처님 찾아가지고 멀리 부처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마 여기 사유성이라는 데 멀리 있을 것이고 이분 문바이랍니까? 거기서 아주 멀리 떨어집니다. 거리를 한 1000km 됩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이분이 찾아가지고 부처님 찾아갑니다. 멀리 찾아가지고 법을 청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마법을 설해 주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절하다가 보니까 이 바이아가 이제는 그 수명이 얼마 남았겠는구나. 그러면 이 길거리에서 원래는 부처님께서 내가 뭡니까 탁발하는 도중에 있거든요. 탁발하고 있는 도중에 탁발하는 부처님 찾았거든요. 탁발하는 도중에 부처님께서 막걸리 사정하니까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난 뒤 거처하는 곳 그러니까 안 가시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 있으라. 거기 가서 내 법을 하겠다는데 바이아가 도저히 여기 해달라 하니까 너는 보니까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해야겠다. 어, 그래서 법을 사른다면서 해줍니다. 그 법이 그 이야기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이와 같이 공부를 하여라. 볼 때는 본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을만 있고, 감지할 때는 감지할만 있고, 알 때는 안만 것이다. 자, 눈으로 행색을 봄합니다. 그죠? 눈으로 행색을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귀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법으로 감지할 때는 일어나 머물러 사라진 법으로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하는 것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일어나 사라진 법으로 암만 있을 것이다. 네. 요거는 잘못했네요. 일어나 법으로 사라진 법으로 암만 보시고 감지할 때는 전향입니다. 오문전향 감지, 어문전향 감지.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 바이아야 흔들 때는 이와 같이 공부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요. 보는 때는 본만, 눈의 문이다, 그죠? 들을 때는 들을만, 귀의 문이다, 그죠? 눈의 문으로 행색만, 귀의 문으로 소리만, 그렇게 감지해라. 그렇게만 감지해라. 이것이 키포인트거든요. 그렇게만 감지해라. 그러면 일어나 사라지는 법으로 암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쭉 키포인트 되거든요. 그렇게 가르침을, 이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다가 바이어는 새끼에 대한 암수에 치여 죽는다. 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볼 때 보기 못 봤기 때문에 암수가 씩씩거리고 새끼에는 암수는 되게 사납거든요. 씩씩거리고 막 치들어오거든요. 집에 비즈니스를 해서 포지할까 서 지가 살라고 암소가 살라고 막 사람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씩씩거리는 소리를 그건 소가 발자국 쿵쿵 하는 걸 못 듣습니다. 왜? 보기만 보고 있었으니까. 보기만 보는 치우쳤으니까 치중하고 있었으니까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만 했다 말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감지할 때 감지만 합니다. 눈으로 형식만, 귀로 소리만 이렇게 감지할 때는 감지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힉힉거리는 소리를 못 듣고 암소에 뛰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뭐 피하지도 못하고 치어 죽었습니다. 이를 들으신 부처님은 바야가 열반의 성자라 말했다. 즉, 죽으면서 아란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들 것인가? 술반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감각기는 동시에 눈은 귀는 하나만 하는 것이 동시에 두 개, 세 개, 귀, 코, 혀가 동시에 섞어서 처리하지 못한다. 눈, 귀, 혀, 몸 다섯 가지 관계 중 어느 하나에 다 반드시 거치는 법에 자기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눈이 보는 눈과 눈으로 일합 형색을 거치는 법으로 자기하는 음은 등 두 가지 문으로 나누어 감각작용만 한다. 요겁니다. 이것이 감각작용 요거. 여기서 아까 전에 뭐냐면 감지할 때는 감지하기만 해라.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감지할 때는 감지한만이 있을 거다. 요 말입니다. 그것이 감각기능 작용만 하게라. 감각작용. 눈으로 행색만 감각작용하고 귀로 소리만 감각작용하면 해라 말이죠. 그 말이 감각작용만 해라 말이 이렇게 눈으로 행색, 눈으로 행색, 눈으로 화면 보십시오. 눈으로 행색 할 때는 눈으로 행색을 할 때는 눈으로 행색에 들어올 때는 오문 저장이 있고 옷이 있고 받아들인 조사 결정 그러면서 안시 받아들인 조사 결정만 하고 결정 그러니까 눈으로 행색에 들어온 것을 안시 눈으로 행색이 들었다고 식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하고 일어난 법으로 반드시 거침에 자기하는 것으로 알 때는 알기만 하고 다시 말해 어문전향이죠. 어와 법 어문전향에서 어문전향 속행 등록하고 이렇게 어문전향 속행 등록하고 이렇게 어문과 어문이식 과정에서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닌 그렇게 하는 걸 했다. 됐네요. 까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눈으로 행색 볼 때 대상에 취하는 법으로 자기 하는 것이 아문과 어문만 요리 두 가지만 해석하는 것이 했다. 그렇게 했다 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아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의 마음만의 업을 짓고 어, 다른 마음들은 단지 작용하는 마음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뭐 말하냐면요. 감지할 때는 감지하기라 할 말이거든요. 감지할 때는 감지해라. 네, 아까 말했잖아요. 감지할 때 뭐, 눈과 행색으로, 눈으로 행색으로 전향해가지고, 그걸 눈의 행색이라고 분별시하고, 받아들이고 조사 결정하라 할 말이거든요. 그것이 단지 감각, 작용하는 마음, 작용하는 마음만 있고, 그러면 반대로요. 반대로 안색, 어문저냐, 전호식 받아들인 조사, 결정, 이 반대는 이것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요. 아문전향, 오문전향에 대해서 전호식에서 바로 어떻게 한다? 속행 등록가 버립니다. 속행 등록으로 하는 겁니다. 속행 등록을 해서 뭐 불선업을 짓고 속행 자 다시 그림 보십시오. 그림 보십시오. 자 다시 그림 보겠습니다. 속행 등록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법은 어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 등록하는 것이고 불선한 사람은 아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아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 등록하는 것은 뭐냐면요. 불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눈의 행색이 들어오면은 없는 행색이 업문장이 들어오면은 전호식 이전의 경험에 이전 알고 있던 분별 시기에서 그걸 속히 알고 바로 등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경험은 지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것이 아니니까 지금 것을 받아들이고 조사 결정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사해서 결정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에서 속히 등록하고 알고 등록해 버리니까 절대로 어머니 시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암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 등록한다는 것은 불선이다. 반대로 어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 등록하는 것은 선업이다. 여기서는 불선업이고 그는 선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업을 한단 말이죠. 수행해가지고 선업을 갖는 게 막정이죠. 그러면 일반 본부는 불선업이게 한단 말이죠. 그때는 그 사람은 암문에서 들은 행색을 이전의 경험에서 분별해 버렸기 때문에 이전의 분별 시기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전에 분별 시기에서 그걸 속히 알아서 등록해버렸기 때문에 이는 넘어갈 수 없고 어문 넘어갈 수 없고 뭐 이것도 이제 현재껏 지금 현재 눈으로 들어온 행색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작용하는 그래서 아문 인식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아문 인식 과정에서는 속행의 마음만이 업을 짓고 하지. 이때 무슨 업이냐면 아문 인식 과정에서 속행의 마음은 불선업을 짓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일단 다른 마음들이 뭐냐면 단지 작용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뭐냐면 받아들임, 함께 그는 조사, 마음을 대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지 결정하는 것, 요거 세 가지 등의 세 가지 하는 세 가지 단지 작용하는 마음. 이렇게 두 가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림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문 인식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문 인식 빠지고 빼고 말할게요. 그러니까 어문 정형 빼고 아문 인식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업이냐 불선업이냐. 선업은 지금 현재 일하고 사람이 보는 것이 선업입니다. 불선업이 뭐냐면 현재 일하고 사람이 보지 않고 과거 경험에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과거 경험에서 아는 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선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눈의 행색에 부딪히면은 전호식 이전의 경험, 전 앞전자가 이전의 경험식, 이전의 시기에서 현재는 이건 뒤에는 무시된 겁니다. 왜냐? 그걸 현재 행색을 받아들이고 조사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전의 경험을 분별해버렸으니까 바로 속행 등록하고는 뒤에 의문자는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 불선업이 아니고 선업을 선업을 한다면 단지 작용하는 마음, 단지 작용하는 마음 그것이 뭐냐? 안식 이후 받아들임, 조사, 원하는 건지 원치 않은 것에는 결정 이 세 개의 단지 작용하는 마음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업이면 불선업이고 선업이면 눈으로 행색 들어오면 본문전형에서 전오식이 아니고 이제 전오식이 아닙니다. 그냥 안식입니다. 안식. 그냥 안식. 눈의 문으로 보는 것 해가지고 눈의 문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선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 안 하고 바로 어문전형에서 일하고 사라진 법으로 속히 알고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니까 탄전치가 속행으로 일어날 수 없다. 예, 불선업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혹시? 예, 말씀해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시고요. 그래서 이제 원경이 원래 원본 경전입니다. 참으로 그대에게 볼 때는 단지 본만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을만 있을 것이고 감지될 때는 감지될 것만 있을 것이고 이것이 세 가지 단지 작용하는 기능, 세 개의 단지 작용하는 마음에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안식 다음에 조사하고, 안식 다음에 또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 이 세 가지 마음으로 제안하면,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지될 때는 감지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라진 법을 알 때는 단지 암만 있을 것이면 그대에게는 탐진치엔 것이 있지 않다. 바예요. 그것이든 탄전치에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거기라는 것이 있지 않다. 거기.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한 마음이 없단 말이죠. 바예요. 그대에게 거기가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으면 이 둘 가운데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즉, 열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7쪽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17쪽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연아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볼 때는 본만이 있다를 형식이라는 대상이 마음에 나타나도록 하면 안 되고 볼 뿐, 어로 해석하면 눈의 아르마리 이후의 마음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오류가 된다. 왜냐하면 인식 과정에서 마음의 상속은 결정까지 도달하지 않는 채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으로 형식이라는 대상을 볼 때는 대상을 보는 안문정향과 법으로 자기하는 어문정향으로 나눈 두 개의 인식 과정이 있다. 안문 인식 과정에 있는 마음은 오직 형색을 형색이라고
감각 기능만을 한다. 반면에 형색을 대상으로 취하는 어문 인식 과정의 마음이 형식이라는 대상을 법으로 안다. 즉, 볼 때는 본만이라고 눈의 영역에 들어온 형식이라는 대상을 볼 때는 눈의 아르마리에 의한 형식이라는 감각 장소가 식별될 뿐이다. 왜냐하면 눈의 아르마리는 단지 형식에 대해서 형식만을 볼 뿐이고 그 형색을 항상 하다는 어떤 고유 성질로 보지 않는다.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본만이 있는 것이다. 즉, 안문 전향에서 눈의 아르마리에 보여준 형색을 눈 토대에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등 단지 보는 감각 기능 작용만 하는 범위로 한계를 하면 탐진치의 업이 속행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알 때는 단지 안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안문, 어문 정향하면서 어휘를 통해서 안 대상이다. 즉, 물질이라는 법이 항상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문으로 대상을 받아들일 때는 어문 전향 다음에 업을 짓는 속행 마음이 일어난다. 어문 정향으로서 눈과 형색의 감각 장소를 일어남의 속행으로 한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알만이다. 이렇게 단지 보는 감각 기능 작용만의 한계를 하면 안식에서 탐진치가 고요하고 어문정향에 충실하게 된다. 따라서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안 것에 묶이거나 집착하거나 확고하지 않아 여기 이 세상도 없고 저기 세상도 없고 이 둘이 모두가 아닌 가운데 다른 것에 상상함도 없어서 괴로움이 다한다. 이렇게 해서 바히야를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깨달은 자라고 말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제가 앞에 도식적으로 그림 보여준 거 좀 더 조금 쉽게 풀어놨죠. 여기서는. 이거 자꾸 말이 많아지면 더 번잡해지거든요. 중요한 네, 거는, 중요한 거는, 그림적으로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번부는 눈에 행색이 들어오면은, 어문전향, 전오식, 요 자리 전오식 됩니다. 그럼 전오식이 뭐냐? 이전의 경험은 분별식이 된 말이죠. 이전의 경험은 분별식으로 이것은 뭐다라고 이렇게 분별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어나 머물러 사라진 것을 보고, 왜? 그것을 전호식은 바로 오염된 식이잖아요. 오염된 식. 그러니까 오염된 식이 벌써 판단은 끝났단 말이에요. 판정이 벌써 해버렸습니다. 판정을 벌써 끝나버렸으니까 그것을 감각기관으로 육권 12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육권 12처로 감각장소를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육권에 대한 행색이라는 육권 12처로 행색이라는 것은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임, 조사하고 결정은 없습니다. 뭐라고? 전호식에서 바로 속히 결정해버립니다. 이렇게. 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많고 명상을 해가지고 선정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문전향에서 전호식이 아닌 현재식, 현재 눈의 식이다, 눈으로 보는 행색이다라고 분별하는 것.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식이다라고 분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니까 이전의 경험에 있었던 속행이나 등록은 없어지고 전호식은 없어지고 되돌아간다. 어문전향에 와서 속행 등록하니까 법으로 알아차린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바히야가 여기서 보기만 하고 보고 볼 뿐이고 하다가 죽고 부처님께서 아라한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어문전향에서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부처님께서 이 바이아가 소에 취해 죽지 않습니까? 그죠? 소에 취해 죽는다는 건, 이 바이아가 네, 그러니까, 어디서 취해 죽 사거리에서 취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법을 전해받고, 예, 그걸 법을 전해받은 자기 스스로 걸어가면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전방을 보고 걷지 않습니까? 전방을 예, 보고 그러니까 눈의 형식, 눈과 형식이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과 형식이 살아있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그분이 눈과 형식 살아있다는 뭔 말이냐면, 눈하고 형식하고 전호식이 아니 뭐, 현재식, 현재 눈에 들어온 식이라고 하는 안식이 살았습니다. 전호식이 아니고 안식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눈의 행색을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뭐고
그것은 눈에 행색 들어가서 일어나고 물러 사라지는 것. 다시 말해 나비가 날개가 납작납작 하나 보듯이 눈앞에 보이는 행색들이 하나하나 찰나찰나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가 그 성난 코끼리, 성난 암소의 성난 소리, 발자국 소리를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 기의식이 아니니까. 안식에 있으니까. 눈의 식이 있으니까. 기의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워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사선정에서 예. 그렇게 나비를 자세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예. 바리아는 거기서 아라한이 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뭐고, 수다원에서 바로 아라한으로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단에서 바로 알아넘어 바로 간 순간이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안 쉽습니다. 이제 이분 음, 같이 절실하게 말하는 분들은 극기 명상으로서, 쉽게 극기 명상 했단 말이거든요. 한 예, 1요소 내지 2요소 내지 한 20km, 4km, 그러니까 부천이 헤어지는 뒤 사거리까지 한 1요소 내지 한 2km 되는 거리를 걸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길 예, 따라 걸어가면서 걷기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바로 걷기 명상해가지고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못 볼 거 아닙니까? 한 집중하는 도중에 찰나 일어나고 사는 걸 봤을 겁니까? 그래 거기 예, 계속 매진하는 순간에 암수 치워 죽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거리였어요. 그게 암소가 먹고 있는 사거리에서 암소가 음, 성질내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 싶어서 방어하려고 그랬겠죠. 네, 맞습니다. 음, 여기 부처님이 여기 그 외도원자 그 선정 그 이제 그 신통력을 발휘하고서 도리천에 올라가서 도솔천의 어머니를 이제 도솔천에 있는 어머니가 이제 오셔갖고 이제 아비달마를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때 부처님이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 여러 법 이제 그 불경이 있는데 왜 그 아비달마를 설명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아비달 부처님께서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유거든요. 경계는 대부다수 비유입니다. 경계는 대다수 비유. 쉽게 말하면 은유 비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아비담마를 설했다 하든지 뭘 다른 걸 설했든 간에 관계없이 아비담마 설했던 게 아니고 법을 설때 말입니다. 그건 지장경이 나옵니다. 위모설법. 지장경은 지장 1품이 나옵니다. 위모설법. 그러니까 일품이 부처님 지장보살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이 지향경을 한다는 의도로 부처님이 찾아가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위모설법, 위할 위자, 침못, 의미 못자, 설법이랍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비담마 법을 말했다 보고 비유를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경계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은 9시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